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선택한 단 하나의 아시아 기업. 2025년 7월 트럼프 백악관에 구글, 아마존과 함께 초청받은 건 삼성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장악 중인 삼성. 이번엔 미국 6,800조 원의 헬스케어 시장을 노립니다. 구글이 거절했고 빌 게이츠가 10년 후라고 했던 그 시장. 삼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이 그린 10년 빅픽처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가볍게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시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47세, 헬스케어 전문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택 서재에서 블룸버그를 열었어요. 알림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미국 그레일에 약 1,560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50종의 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커피 잔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그레일이라는 이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4일 전이 떠올랐습니다. 10월 12일 샌프란시스코 센터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서밋이 열렸죠. 빌 게이츠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18개월 전 실수를 인정합니다. AI 헬스케어가 10년 후라고 예측했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특히 한 기업의 선구안이 시장 전체를 앞당겼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객석에서 박수를 치던 제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18개월 전 구글 재직 시절, 저는 소니오를 시기상조라며 거절했어요. 삼성은 바로 다음 날 인수했죠. 그 후 14개월 동안 삼성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엘리먼트라는 DNA 분석 회사, 옥스퍼드라는 AI 기업, 젤스라는 병원 플랫폼 회사까지 차례로 손에 넣었어요. 완벽한 헬스케어 생태계를 완성한 겁니다. 저는 지난달 구글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독립 애널리스트로 실리콘밸리 전체의 헬스케어 투자를 분석하고 있어요. 구글에 있을 때는 우리 회사만 봤지만 지금은 업계 전체가 보입니다.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삼성헬스 10억 사용자 연동, 젤스 500개 병원 네트워크 통합, 한국 싱가포르 일본 독점 유통권. 2026년 FDA 승인만 받으면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18개월 전 저는 삼성이 14개월 만에 생태계를 완성했다고 생각했어요. 틀렸습니다. 14개월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노트북을 열어 삼성의 헬스케어 투자 내역을 검색했습니다. 2024년 5월 소니오, 7월 엘리먼트, 2025년 7월 젤스, 10월 그레일.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이미 소니오 계약이 진행 중이었어요. 2022년에는 삼성 메디슨 관련 뉴스들이 나왔고요. 계속 과거로 올라갔습니다. 2020년, 2018년, 2015년. 2015년 3월 삼성헬스가 정식 출시된 때까지 말이죠. 정확히 10년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삼성은 10년 동안 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료를 뒤졌어요. 2015년 3월 삼성헬스 출시 당시 기사들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간단한 보도였어요. 삼성전자가 건강관리 앱을 출시했다. 수와 심박수를 측정한다. 전부였죠. 당시 업계 반응도 찾아봤습니다. 테크크런치 기사가 있었어요. 삼성이 애플 헬스킷에 대응하는 앱을 내놨지만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평가였습니다. 1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저는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삼성 헬스 출시 소식을 봤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갤럭시 워치 연동, 2017년 파트너 앱 생태계 구축, 2018년 AI 코칭 기능 추가. 매년 조금씩 기능을 확장해 갔어요.
2019년 삼성 헬스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에는 3억 명, 2023년에는 7억 명, 2025년 현재 10억 명을 넘어섰죠. 10억 명입니다. 세계 인구의 8분의 1이 삼성 헬스를 쓰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삼성 헬스는 단순한 건강관리 앱이 아니었어요. 10억 명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이었던 겁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표를 만들었어요. 2015년 삼성 헬스 출시. 플랫폼 구축 시작. 2023년 소니오 인수. AI 진단 기술 확보. 2024년 엘리먼트 투자. DNA 분석 인프라 확보. 2025년 7월 젤스 인수. 미국 500개 병원 네트워크 확보. 2025년 10월 그레일 투자. 50종 암 조기 진단 기술 확보. 연결고리가 명확했습니다. 갤럭시 워치와 링으로 일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삼성 헬스 AI가 데이터를 분석하죠. 그레일이 혈액으로 50종 암을 조기 발견합니다. 젤스 플랫폼으로 500개 병원과 즉시 연결돼요. 소니오 AI가 98% 정확도로 정밀 진단합니다. 엘리먼트가 DNA를 분석하죠. 완벽한 생태계였습니다. 예방부터 진단, 치료 연결까지 모든 단계가 통합돼 있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18개월 전 구글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삼성 투자를 산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명확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산발적인 게 아니었어요. 모든 투자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조각들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10년 전부터 시작된 그림이었어요. 구글은 18개월을 봤습니다. 삼성은 10년을 그렸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문득 하나가 더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 일이었어요. 2025년 7월 말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알림이 왔었죠.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서 헬스케어 기술 행사 개최. 빅테크 CEO들 총출동. 당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정치 이벤트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메이킹 헬스 테크놀로지 그레이트 어게인 건강 기술을 다시 위대하게. 행사 공식 명칭이었어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7월 28일 백악관 동관홀에서 열렸다고 했어요. 참석 기업 명단이 나왔습니다. 오픈 AI 샘 올트먼, 구글 순다르 피차이, 아마존 앤디 제시,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미국 빅테크 CEO들이 전부 모였더군요.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박헌수 디지털 헬스 팀장. 한국 기업은 삼성이 유일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한 곳도 없었어요. 더 찾아봤습니다. 블룸버그 심층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헬스케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화웨이와 샤오미가 초청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 자료도 찾았습니다. 애플 1위, 화웨이 2위 13%, 샤오미 4위 10%, 삼성 3위 9%였어요. 화웨이와 샤오미가 삼성보다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행사에는 삼성만 초청됐죠.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중국 배제 정책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헬스케어 시장 재편에 중국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행사 내용도 찾았습니다. 공공주도로 빅테크 기술과 의료기관, 데이터,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의 역량을 융합해 새로운 건강 추적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어요. 미국 환자들이 건강 기록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의료기관들도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목표였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시장 규모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 4조 9천억 달러, 한화로 약 6,800조 원이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였죠. 그리고 삼성은 그 6,800조 시장의 공식 파트너가 된 겁니다. 구글, 아마존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말이죠.
3개월 전 이 뉴스를 봤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레일 투자와 연결해보니 보였어요. 삼성은 이미 7월에 미국 시장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그레일 투자로 그 문을 여는 기술까지 확보한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놓친 기회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기회였죠. 삼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레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구글 재직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부터 우리도 그레일과 접촉했었거든요. 3년 동안 여러 번 미팅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어요. 당시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제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게 있었죠. 2023년 5월 미팅 기록이었습니다. 구글 제안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구글 클라우드 AI 통합, 연간 3억 달러 파트너십, 5년 계약. 꽤 괜찮은 조건이었죠. 그레일 CEO 답변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기술 통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제 환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유통망이 필요합니다. 당시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3억 달러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레일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빌 게이츠 투자 내역도 찾아봤습니다. 그레일은 2016년 설립됐어요. 초기 투자자가 빌 게이츠였죠. 2021년 갤러리 제품 출시 후 2025년까지 약 40만 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5년간 40만 건입니다. 미국 전역에서요.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기술은 검증됐지만 확산 속도가 너무 느렸던 겁니다. 이유도 찾았습니다. FDA 승인이 아직 안 났어요. 보험 적용도 안 됐죠. 환자들이 개인 돈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번에 약 100만 원이었어요. 그레일의 고민이 보였습니다. 좋은 기술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더 이상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삼성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 10월 계약 내용을 다시 봤어요. 삼성이 제시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삼성헬스 10억 사용자 즉시 연동. 둘째, 젤스 500개 미국 병원 네트워크 통합. 셋째, 한국, 싱가포르, 일본 독점 유통권. 구글이 제시한 건 기술과 돈이었습니다. 삼성이 제시한 건 플랫폼과 유통망과 병원이었어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구글은 그레일이 미국에서 스스로 유통망을 구축하길 기대했죠. 삼성은 이미 구축된 생태계를 통째로 제공한 겁니다.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 인구를 합치면 약 2억 명이에요. 삼성물산이 독점 유통하면 빠른 확산이 가능했죠. 그레일 CEO 하팔 쿠마르의 인터뷰 기사를 찾았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다중암 조기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삼성의 투자로 미국 보험 적용 이정표 달성에 큰 도움을 받았다. 명확했습니다. 구글은 기술 파트너를 원했어요. 삼성은 생태계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게 그레일이 삼성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레일 계약서를 다시 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투자 주체가 두 곳이었어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왜 삼성물산이 함께 투자했을까요? 삼성물산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부문이 있었어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C2N이라는 미국 회사였습니다.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 검사 기술 보유 기업이었어요. 두 번째,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8호 펀드였습니다. 미국 바이오 벤처 캐피탈이었죠. 세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공동 출자 펀드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C2N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혈액으로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하는 기술이었어요. 그레일이 암이라면 C2N은 알츠하이머였던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검색했습니다.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이었어요. 2024년 기준 생산 능력 세계 1위였죠. 연결고리가 보였습니다. 그레일로 암을 조기 진단합니다.
C2N으로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치료제를 생산해요. 진단만이 아니었습니다. 치료까지 연결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유통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 그레일 투자로 한국, 싱가포르, 일본 독점 유통권을 확보했거든요. 삼성물산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는 아시아 전역에 거점이 있었죠.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플랫폼과 기기를 제공해요. 갤럭시 워치와 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죠. 삼성헬스로 분석합니다. 그레일과 C2N으로 질병을 조기 진단해요. 젤스로 병원과 연결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치료제를 만들죠. 삼성물산이 아시아 전역에 유통합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까지 삼성그룹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18개월 전 저는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투자만 봤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의 헬스케어 생태계였던 거죠.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보였어요. 실리콘밸리는 기업 하나가 움직입니다. 구글은 구글대로, 애플은 애플대로 움직이죠.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전자, 물산, 바이오로직스가 하나의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게 한국 대기업의 힘이었던 겁니다. 문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HBM 이야기였어요. 삼성전자 HBM 역전 스토리를 기억하시나요? 엔비디아한테 8번 거부당했죠. 512일 동안 재설계했습니다. 결국 AMD와 8조 원 계약을 따냈고 엔비디아 차세대 제품에도 탑재됐어요. 당시 실리콘밸리가 놀랐습니다. 8번 거부당한 회사가 1년 반 만에 1위로 역전했으니까요. 저도 그때 분석 리포트를 썼었어요. 삼성의 HBM 역전 패턴이라는 제목이었죠.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장기 플랜을 세웁니다. 둘째, 단계별로 투자합니다. 셋째, 생태계를 통합하죠. 넷째, 시장을 장악해요. 지금 헬스케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에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HBM 전략 2023년부터 2024년까지 512일 8번 거부, 재설계, AMD 계약, 엔비디아 탑재. 결과는 반도체 시장 역전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전략 2015년부터 2025년까지 3650일 소니오, 엘리먼트, 젤스, 그레일 순차 인수. 결과는 헬스케어 생태계 완성이었어요. 시간만 달랐습니다. HBM은 512일, 헬스케어는 3650일. 정확히 10년이었죠. 하지만 전략은 똑같았습니다. 장기 플랜, 단계별 실행, 생태계 통합, 시장 선점. 스케일만 10배 컸습니다. HBM이 반도체 시장이었다면 헬스케어는 미국 6,800조 시장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HBM 개발하면서 동시에 헬스케어 생태계도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4년 HBM으로 반도체 업계를 놀라게 했죠. 2025년 헬스케어로 실리콘밸리를 또 놀라게 한 겁니다. 패턴이 같으니 결과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HBM처럼 헬스케어도 삼성이 시장을 장악할 거였어요. 구글 재직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단기적으로만 봤어요. 분기 실적, 연간 매출만 분석했죠. 하지만 삼성은 5년, 10년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헬스케어도 그랬어요. 실리콘밸리는 빠른 실행을 중시합니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출시하고, 빠르게 방향을 바꾸죠. 삼성은 달랐습니다. 조금 신중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어요. 10년 플랜을 세우고 한 발씩 실행하고 생태계를 완성했죠. 거북이와 토끼였습니다. 실리콘밸리는 토끼처럼 빨랐어요. 삼성은 거북이처럼 느렸죠. 하지만 결국 거북이가 이기는 경주였던 겁니다. HBM이 512일 전쟁이었다면 헬스케어는 3650일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두 전쟁을 모두 이기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8시간 동안 자료만 뒤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삼성의 10년 전략이 보였어요. 마지막 퍼즐 하나가 남았습니다. 2026년이었죠. 그레일 기사를 다시 열었습니다. 2026년 FDA 승인 신청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FDA 승인 일정을 검색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했어요. 빠르면 2026년 중반, 늦어도 2026년 말에는 승인이 날 겁니다. 그럼 2026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그레일이 FDA 승인을 받습니다. 갤러리 검사가 미국에서 정식 의료 서비스로 인정받는 거죠. 동시에 삼성헬스와 통합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갤럭시 사용자가 삼성헬스 앱에서 그레일 검사를 예약할 수 있게 돼요. 젤스 플랫폼도 연동됩니다. 500개 미국 병원 네트워크가 즉시 가동되죠. 환자가 삼성헬스에서 검사 신청하면 가까운 병원으로 자동 연결돼요. 갤럭시 워치와 링이 일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심박수, 수면 패턴, 활동량, 스트레스 지수. 삼성헬스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그레일 검사를 추천해요. 환자가 동의하면 혈액 검사 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집에서 간단히 혈액을 채취하죠. 다시 보내면 그레일 연구소에서 50종의 암을 검사해요. 결과는 일주일 내로 나옵니다. 암이 발견되면 젤스가 즉시 작동합니다. 500개 병원 중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주죠. 예약까지 자동으로 잡아줘요. 소니오 AI가 정밀 진단을 시작합니다. 엘리먼트가 DNA를 분석하죠. 한국은 더 빠릅니다. 삼성물산이 독점 유통하니까요. 2026년 초부터 주요 병원에 도입될 겁니다. 싱가포르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반응도 예측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레일은 5년간 40만 건을 검사했어요. 하지만 2026년 삼성 생태계와 통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첫해 100만 건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만 월 5만 건, 미국에서 월 3만 건 정도만 나와도 연간 100만 건이에요. 5년간 40만 건에서 1년에 100만 건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일상 건강관리부터 암 조기 진단, 병원 연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통합 헬스케어 생태계. 2026년 삼성이 만들어낼 미래였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었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삼성 헬스케어 전략 분석, 10년 빅픽처의 완성이었죠. 요약부터 썼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3,650일. 삼성은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10년을 투자했다. 플랫폼 구축, 기술 확보, 유통망 선점, 병원 네트워크 통합. 모든 단계가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됐다. 2024년 HBM이 512일 전쟁이었다면 헬스케어는 3,650일 전쟁이었다. 패턴은 같지만 스케일은 10배 컸다.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 삼성헬스, 2023년 소니오, 2024년 엘리먼트, 2025년 젤스와 그레일. 2025년 7월 트럼프 백악관 행사 참석으로 미국 6,800조 시장의 공식 파트너가 됐다. 경쟁사 분석도 넣었습니다. 구글은 2021년 조직을 해체했다. 애플은 애플워치로 개인 건강관리에만 집중한다. 아마존은 원격 의료 정도다. 삼성만이 진단부터 치료까지 통합 생태계를 구축했다. 결론을 썼습니다. 그레일은 끝이 아니다. 삼성물산은 이미 C2N에 투자해 알츠하이머 진단 기술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치료제 생산 능력 세계 1위다. 암 진단 다음은 알츠하이머, 그 다음은 치료제일 것이다. 미국 헬스케어 시장 6,800조 원은
시작일 뿐이다. 유럽과 아시아까지 합치면 시장은 더 크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HBM이 512일이었듯 헬스케어 10년도 하나의 챕터였다. 삼성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 다음은 무엇일까? 6,800조는 시작일 뿐이다. 리포트를 저장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애널리스트 50명에게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18개월 전 구글 회의실에서 저는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시기상조라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삼성은 우리가 보지 못한 10년을 보고 있었어요. 구글이 18개월을 계획할 때 삼성은 3,650일을 실행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빠른 혁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긴 호흡의 전략을 보여줬어요. HBM으로 반도체를 증명했고 헬스케어로 미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헤지펀드 매니저였어요. 리포트 받았다고 했죠. 삼성 헬스케어 관련주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의 10년 전쟁을 이제 월스트리트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케어 전문 애널리스트 마크 톰슨의 놀라운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헬스케어 시장까지, 소니오부터 그레일까지 아무도 몰랐던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중국을 배제하고 삼성만 선택한 이유. 미국 6,800조 헬스케어 시장의 공식 파트너가 된 대한민국 기업. 삼성의 10년 전략이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 댓글을 세계를 놀라게 한 삼성의 빅픽처가 대단하다면 삼성 자랑스럽다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시장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만나요.